네, 첫 번째로 이제 썼던 게 네네. 위험은 이제 출세에 비례해서 이제 커진다 했던 건데요. 옛날에는 그러니까 직급이 낮을 때 또는 똑같은 직급이어도 좀 뭐 냉정히 말해서 서버 업무 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요구되는 퍼포먼스나 어떤 뭐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이 사람이 이제 회사의 핵심 업무를 하게 됐을 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승진해서 위로 가고 뭐 부장이 되고 이랬을 때 기대하는 거는 다르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사람들이 뭐 실수를 한 번씩 할 수도 있죠. 옛날에는 아니 내가 똑같은 실수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진짜 억울하죠. 똑같은 실수인데 지금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뭐라 하세요? 뭐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더 위로 올라가면서 책임과 뭐 연봉, 권한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극단적으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확률도 위에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겠죠. 밑에 사람보다는 똑같은 잘못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. 그리고 이제 회피해야 할 리스크하고 관리해야 할 리스크를 구분해야 된다. 이게 이제 두 번째였었는데 요즘에 저는 조금 보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리스크 자체를 아예 안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무슨 생각인지 이해는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데 그건 약간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리스크의 완전한 회피라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거를 하더라도 완전한 리스크의 회피라는 건 불가능한 거고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내일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런 어떤 위험이나 뭐 건강식품을 먹고 한다고 한들 그게 이제 100세에 죽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위험의 완전한 회피라는 건 없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모든 거에 대한 회피로 일관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는 중요한 순간이 살다가 반드시 사람마다 올 거예요. 그게 뭐 결혼에 대한 결심일 수도 있고요. 뭐 이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그런 때마다 완전한 위험 회피만 하려고 하면은 어떤 선택도 못 한다. 그건 제가 뭐 제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위 삶을 사람들 보면서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물론 회피해야 될 게 있죠. 굳이 뭐 내가 마약을 한번 나도 먹어봐야겠다 이럴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근데 이제 관리해야 될 리스크, 내가 뭔가를 시도해서 어떤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니면 좀 뭐 사람들한테든 회사한테 인정받고 싶다면 그 업무는 당연히 뭔가 리스크도 붙어 있을 건데 위험 요소는 안고 가야 되는 거죠.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. 회사에서 뭔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예, 그 주어지는 거가 이제 기회일 수도 있는데, 네네. 예, 그 리스크가 근데 회피해야 될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해봐야 빛이 안 나고 뭐 패전 투수 같은 일이 왔을 때는 회피하는 게 맞겠죠. 할 수 있다면. 근데 위험 요소는 있지만 이거 성공하면은 한번 이제 소위 대박 칠 수도 있다. 그런 업무는 먼저 자원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시키는 업무만 하지 말고 일단 뭔가 기회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리스크라 하더라도 시도를 해봐라는 말씀이시죠. 그렇죠. 근데 다만 그 리스크가 나도 피해야 되는 건지 남들이 피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리스크인지 아니면은 저거 관리 가능한데 잘하면 한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한번 달려들 수도 있는 거죠. 계산을 한 다음에 위험은 계산된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말하자면. 세 번째는 친절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. 친절한 사람. 예,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기버처럼 이제 위장한 테이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.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.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사람. 필요 이상으로. 네. 그럼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?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회사마다 약간 빅마우스 있을 거예요. 있어요. 맞아요. 네. 빅마우스가 약간 친절한 성향일 수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되죠.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막 회사 예를 들어 아까 신입사원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막 이제 들어와서 뭘 모르는데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.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A는 이런 사람, B는 이런 사람, C는 이런 사람이야. 옛날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. 막 이렇게 되게 고맙잖아요. 네네. 막 이런 정보를 뭔가 주니까. 네네. 그리고 저 사람하고 일할 때는 이런 부분 조심해. 뭐 그게 내 얘기도 근데 남한테 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나의 되게 약점 또는 나의 되게 내밀한 얘기를 믿고 털어놨다가 또 되게 나갈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서 뭔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아무튼 얻을 게 있어서 이제 차라리 그게 뭐 내가 여자의 경우에는 여성분의 경우는 뭐 예뻐가지고 한번 잘 돼 보려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면 차라리 나은데 그건 뭐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사귀면 그만인 거니까. 근데 이제 아직 우리 관계가 그 정도까지의
어떤 신뢰관계 또는 기간 이런 게 안 됐는데 뭔가 과하게 친절하네. 그런 건 약간은 좀 조심하는 게 나쁘진 않다. 일단은 조심해서 나쁘진 않다. 보통 친절하니까 오 좋아 막 너무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보면 팀에서도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몇 명만 돼도 이렇게 그 법칙이 있잖아요. 아 맞아요. 한 3명인가 4명 되기 시작하면 벌써 같은 이제 회식을 하러 가도 둘 셋씩 이렇게 막 얘기하는 구분되는 구역이 네네. 생기잖아요. 말하자면 네, 그게 팀 내나 부서 내에도 이제 현실적으로 맞아요,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게 꼭 뭐 나하고 적대하거나 사이 나쁜 어떤 그룹은 아니더라도 약간 노는 그룹이 다른데 뭔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되게 친하게 한다.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마음 한켠에서 뭐지 한번 생각은 잘 해봐야 될 수도 있다.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네네. 그리고 사실 4번은 3번하고 비슷한 건데 나의 비밀과 약점은 친한 사람을 통해 퍼져요. 근데 생각해보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나하고 사이 나쁜 사람, 그다음에 사이 대면대면한 사람한테 저는 뭐 옛날에 이런 상처 아픔이 있었어요. 이거는 당연히 그런 거 없고 네. 정말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거기서 나가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이게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사람과 난 안 친했던 거죠. 겉으로만 친했던 것. 내가 혼자 착각한 걸 수도 있고 사실은. 네. 그래서 3번하고도 약간 그 연동이 된다고 말씀드린 게 네네. 상대는 단순하게 어떤 그냥 늘 하던 정보 수집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맞아요. 일환이었던 건데 어. 내가 너무 순진하게 많이 얘기를 해준 경우인 거죠. 5번째로는 아첨꾼하고 센스 있는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. 모든 사람은 의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부서장급 정도 됐을 때는 월급 받는 거에 윗사람을 이렇게 좀 해주는 그것도 월급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좀 들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거 안 하면 그럼 밑에 팀원들이 할 거잖아요. 어차피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뭐 그게 뭐 장유유서라고 할까 뭔가 그런 문화가 있는 건 현실이고 그 상황에서 부장이 그걸 안 하면 이 밑에 팀장으로 내려오고 팀장이 없으면 그냥 팀원들이 하는 거예요. 팀원 중에 최선임이 가서 뭐 가방이라도 하다못해 가방 못지라도 해드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그리고 또 부서장 입장에서는 내 밑에 있는 팀원들을 승진을 시키려면 나하고 그 이제 윗사람하고의 관계가 양호해야 되잖아요. 당연히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우리 부장이 위에 그걸 잘한다고 무조건 막 저 사람은 뭐 그거 원툴이냐 뭐 인간관계 원툴이냐 무조건 그렇게 막 색안경 끼고 볼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하는 걸 잘 보면 정말 그 센스 있게 그걸 딱 그런 게 뭔가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아첨꾼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거는 근데 약간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서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. 그게 결정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나요? 정말 이거는 이제 보면서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. 보통은 이제 약간 오버하죠. 보통은 대화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거의 흐름에서 이제 흘러가는 데서 적절하게 이제 딱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그냥 센스 있게 그냥 한마디 해준 걸 수가 있는데 약간 무리하게 막 대화의 흐름 자체를 약간 그 임원한테 맞춘다든가 되게 한 5 정도만 칭찬하고 끝날 수 있는 게 막 80 막 나가고 막 딸랑딸랑하는 약간 거죠. 이제 적절한 수준의 그거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부장님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넘어가는 건 좀 아첨꾼인 거죠. 옆에서 계속 보는 사람들은 근데 약간 본능적으로 좀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. 약간 저 사람 선 넘고 있네, 저 약간 아첨꾼인데 약간 이런 느낌. 맞아요. 그 듣는 사람도 아마 알 거예요. 그렇게 얘가 좀 오버한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저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생각했거든요. 네네. 근데 최근에 네네. 저희 회사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네네. 아닌가 보다. 윗사람은 네네. 이게 밑에 사람 보기에 저거 진짜 아부성 멘트인데 네네. 지금 지금 우리 임원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뭐 혁신적이고 뭐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밑에 사람은 솔직히 알잖아요. 저 사장 우리 사장 안 그런데 막 아는데 근데 사장들은 진짜로 그걸 생각하는 것 같다. 요즘은 그래서 약간 인간불신이랄까 참 의미 없구나 막 요즘 약간 흑화하고 있습니다. 6번째로 이제 충고와 가스라이팅은 약간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. 충고와 가스라이팅의 공통점은 일단 있어요. 나를 지적하겠죠. 그렇죠. 너 지금 이거 이상해. 아니면 너의 이 행동은 지금 잘못됐어. 네가 이런 걸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. 근데 나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팀원 다 나빴을 거거든.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이제 듣기 싫잖아요. 네. 듣기 싫고 기분 나쁜 소리일 수 있어요. 겉보기에 사실 구분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스라이팅 이런 부분은. 충고는 그러니까 네가 변해 이렇게 끝나는.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네가 뭘 해야겠다. 나는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. 이제 이렇게 끝나면 앞에가 어쨌든 간에 앞에가 어떤 말을 하고 세게 말했든 뭐 했든 간에 그러면 이제 약간 충고의 영역으로 들어갈 건데
가스라이팅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. 그런 너를 봐주는 게 나 말고 누가 있냐? 야, 그런 너서 지금 사고 치고 네가 저쪽 부서 가서 저쪽 부서랑 일하면서 지금 사고 친 게 한두 번이야? 그때마다 누가 수습했어?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. 이제 이렇게 딱 가는 거죠. 요거는 이제 가스라이팅에 가깝죠. 약간 해결책을 주는 건 충고고 그냥 관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가스라이팅인 그렇죠. 해결책을 주고 네가 그걸 해. 하는 거는 이제 너는 네가 그걸 해야 해. 네가 그걸 달라져야 해 하는 건 이제 약간 충고의 영역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. 그러니까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.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배신하면 안 돼. 이렇게 가면 이제 가스라이팅이죠. 뭔지 알 것 같아요. 네, 앞부분은 사실 또 잘 구분은 어떻게 보면 안 될 수 있어요.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잘 봐야죠.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. 7번째로 이제 처음부터 너무 솔직한 사람도 피해야 되고요, 우리가. 그리고 마지막까지 솔직한 사람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TMI인 사람? 그 TMI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리하고 약간 폭력적인 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게 단순히 불필요한 정보는 괜찮은데 약간 예를 들면은 뭐 저희 뭐 10년을 키워온 반려견, 반려묘가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. 굳이 초면에 또는 만난 지 이제 막 얼마 안 되는 사이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런 거를 막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어떻게 느낄까, 나한테 부담감을 느낄까,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뒤로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. 저 사람이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를 해달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하고 말까?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끔. 그래서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나는 야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들어가요.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나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나만 야근 하냐고 좀 김씨 같이 하시죠. 뭐 김대리 같이 좀 해요. 이렇게 말하기 약간 애매하잖아요. TMI는 사실은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제가 요즘에 너무 흑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이제 꼭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 힘든 거를 무조건 알리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초면에 막 그렇게 솔직하게 또 이렇게 약간 그런 TMI성으로 막 하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? 약간 그 생각은 들고요.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. 그건 약간 무례한 걸 수도 있어요. 좀 약간 폭력적인 걸 수도 있고. 밑밥을 깔아놓는 거네.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또는 그런 정도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나의 관계,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상태를 고려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나의 그걸 받아줘. 좀 진짜 나쁘게 말하면 어떤 나의 감정에 어떤 배설구가 되어줘 이런 거잖아요. 약간 심하게 말하면 좀. 꼭 이거는 이제 예시를 좀 그렇게 든 건데 그럴 수도 있어서 처음에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막 나온 사람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마지막까지 안 솔직하다 이것도 저는 피해야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 이거는 남녀 관계로 예를 들자면 분명히 썸 타는 관계라고 나는 생각이 되고 또 생각이 되게끔 상대가 행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될 때까지도 계속 이 관계가 무슨 썸이 뭔가 사귀는 건지 그냥 단순한 친한 그냥 남자 사람 친구, 여자 사람 친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어느 순간엔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냥 솔직하게 나 너 좋아한다든 뭘 이제 솔직하게 해야지.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요. 마지막 순간에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잘 보이고 싶은데 처음부터 너무 오픈하는 거는 오지 마세요 같은 느낌이니까 그쵸.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이제 좀 사귀었고 진지한 교제가 됐다 하면 어느 순간에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런 걸 마지막까지 솔직하지 않다? 그 사람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다음에 8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일부만 보고 전체 항변하지 마라. 일하다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. 지금 실수했는데 그거 보고 전체를 보지 마시라 막 항변하잖아요.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반대로 한 가지를 잘하고 8, 9가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. 그러니까 윗사람들이나 또는 주변 동료들이 정말로 그 성급한 일반에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.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또 바보가 아니라서 그 사람을 가만히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. 내 딴에는 이거 하나만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로 어떤 그거 8, 9가지 잘하는데 정말로 한두 가지 실수했거나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실수했어요 할 때 애초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안 해요. 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. 그거는 그냥 내가 할게 일로 줘봐. 이렇게 가요. 진짜로 그런 사람은. 근데 왜 하나 이거 실수했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세요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8, 9가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사람들은 생각보다 전체를 이미 보고 있다. 그다음에 9번째 요거는 이제 남자들 그중에서도 나 술 좀 마신다는 주당이나 센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데
술 친구하고 진짜 인간관계 착각하지 마라. 이거는 사실 동아리나 뭐 다른 사회에서의 데도? 선후배 관계에서도 통용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. 네네. 그 술의 힘이 좀 그런 게 있죠, 사실. 없진 않은데. 네네. 근데 술 마시는 거가 인간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예, 근데 그거를 뭐 의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좀 착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요. 애초에 그 술을 왜 마셨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제 원청과 하청의 관계, 네네. 또는 뭐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거나 뭐 중요한 거래처거나 뭐 이제 이런 관계에서 애초에 시작된 술자리에서 그 인간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엄청난 자신감인 거죠. 그 사람이 무슨 뭐 나는 삼국지에 유비쯤 되는 매력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 자체가 애초에 그랬다면 그거는 인간관계일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낮습니다. 물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 막 3년, 4년, 5년을 갔다. 그러면 이제 진짜 뭐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됐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정도가 아닌데 뭐 어제 거하게 진짜 한번 우리 끝까지 달렸고 막 거기서 막 형님 뭐 호영호재했다. 이제 이 사람과 막 그런 그건 좀 착각의 가능성이 크다. 같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내가 다른 부서로 또는 다른 직무를 하게 되거나 아예 다른 회사로 발령나면 전화하면 야 끊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마지막 10번째로 작은 손해를 솔선해서 부담해라. 그래서 사람들 신뢰를 얻는 게 낫다. 작은 손해요. 네, 손해를 오히려 기꺼이 감수해라.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큰 손해는 누구도 좀 못 부담하죠.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회사가 어려워서 이제 정리해고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막 부장들을 막 방에 불러 모아가지고 종이 딱 줬어요. 여기서 3명만 써라. 니네 부서에서 너를 써도 괜찮다. 부장들한테 그러는 거예요. 이제 너를 써도 괜찮은데 어쨌든 3명을 써라. 이럴 때 솔직히 자기 이름 쓰는 부장이 얼마나 있겠어요. 그 이해해요. 그 부장도 어떤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을 거잖아요. 보통은 높은 확률로 보통은 있을 거니까 이해하는데 그런 큰 희생을 바라지는 못해도 작은 희생은 할 수도 있거든요. 집에 정말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되게 그 여자친구랑 좀 그런 중요한 일이 있다. 여자친구가 어제 대판 싸워서 지금 헤어지자 마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다. 그럴 때 내가 그냥 야근 너 대신 좀 해줄게. 그냥 너 들어가라. 그 하루 뭐 2-3시간 더 야근을 얘 대신에 좀 해준다고 해서 내 인생에 되게 크리티컬한 타격은 사실 없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되게 고마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럼 마음이 사지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이제 크리티컬한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은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먼저 솔선해서 그냥 좀 손해를 봐라. 이게 저는 그런 10번째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맞아요. 테이커한테는 맞아요. 할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. 할 필요 없어요. 전혀. 매처나 기버한테 해야죠.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줬어도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거를 또 반복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럼요. 그쵸, 네, 그쵸.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. 맞는 말씀이에요.